주변에서 지금 최근에 신당 논의 관련해서 주변에서 많은 문의들이 있어서 오늘 제 확실한 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 신당 태동설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또 반대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나라가 기고 있는데 그건 바로 민주주의의 파괴, 경제 난국 초래, 이 민생 파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은 북풍 한설보다 매섭습니다. 내년 총선은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중차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쳐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계파 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계파 정치는 시대 정수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갈라치기 이런 총선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결에서 승리한 역사와 또 패배에서 분열에서 패배한 역사를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혁신하고 민주당 안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 대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 사람이고 민주당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2016년 국민의당 바람 앞에서도 저는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당시 광주가 겪었던 갈등과 분열은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광주는 그 기억 때문에 하나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옷을 입고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에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이라는 배를 지킬 것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민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 이병헌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총선에서 압승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답변.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귀국한 이후로 끊임없이 당의 변화를 촉구해왔는데 지도부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어쨌든 신당 창당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이제 같이 정치를 하셨던 입장에서 어떤 그런 이낙연 대표의 현실인식, 민주당이 비민주적으로 가고 있고 또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현실인식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는 지금 제가 만나본 지가 오래돼서 정확한 뜻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민주당에 대한 내정 때문에 저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당을 분열시켜서 신당을 창당하리라고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도 지난 2003년인가요? 열린우리당이 나갈 때 끝까지 민주당을 지켰던 분 아닙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인데 이 당을 지쳐나가서 그렇게 하시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 밖에서 이제 어떤 민주당의 개혁이라든지
그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지금 당에 대한 애정이 많다 보니까 당에 대한 분노도 많다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이건요 적어도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큰 민심을 받들어서 해야 될 큰 선거를 압승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분열이 되고 당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 내에서는 얼마든지 얘기가 있으면 좋다. 그러나 당 밖에서 이렇게 해서 분열되고 쪼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오늘 입장 표명을 하게 된 배경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 그 대선 당내 경선 때 이재명을 밀었던 한때는 이재명 계로 분류됐던 이병훈 의원이신 건데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기까지의 배경 설명과 함께 실제로 이낙연 측에서 뭐 신당에 동참해보자 혹은 의지가 있느냐라는 제언을 받으셔서 이런 입장 표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좀 선제적으로 이런 입장 표명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선 경선 때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 누구도 제가 알기로는 제안을 받았다든가 동참해달라는 그런 의사를 좀 해달라는 그런 걸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경선 때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사람도 본선 때 우리 당의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후보였죠.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뛰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그 사람들을 수박이다 이렇게 칭하고 이런 것은 당원 위시도 좋지 않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제안을 이낙연 전 대표가 했다든가 또 거기에 지금 원내에서 동참을 하는 의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원외에서 원외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이낙연이 원외이기는 하지만 지금 원내 안에 있는 의원들은 뭐 신당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좀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 비명계들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친명이다라고 보기에 좀 중도를 지키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일절 모든 신당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일관된 입장이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일관된 입장이 선당 우사 정신으로 민주당이 내부에서 탄압하고 내부에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쨌든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민주당의 고문이시잖아요. 적어도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건 당에 대해서 순서를 하고 좀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좀 더 혁신하고 그런 모습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의정 보고서를 보면 다른 의원들 의정 보고서도 제가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역대 예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오셨거든요. 여러 가지로 행안부나 교육부나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동구에 제가 이제 광고 쪽에 또 출신이고 그래서 그쪽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또 그런 소리가 좀 안 들려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게 깐딱하면 제2의 장병하 의원꼴 좀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 피부에 맞게끔 어떻게 하는 보관들 같은 거 좀 있으시면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것은 지금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가 코로나 건 3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실제 주민 접촉이 어려웠다는 점 있었고 두 번째로 광주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84%가 정권 교체를 원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찍었는데 이걸 정권을 뺏긴 데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스트레스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만 잘했으면 될 것을 이들이 정권을 뺏겨서 우리가 어렵게 살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서 질타를 하다 보니
그 질타를 누가 받게 되겠습니까? 현역 의원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 교체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높고 또 이것저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고 지금 뭐 의정보고를 통해서 지금 의정보고를 저렇게 프린트한 거 말고 대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월 1회 정도 웹장으로 보냅니다. 그 웹장으로 보내는데 그것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이걸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어쨌든 뭐 그 국회가 12월 20일, 28일이 잡아져 있습니다. 20일은 정기국회는 이미 지났고 예산을 지금 임시국회를 열어서 12월 20일 날 예산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고 28일 날은 국정조사 및 상특검 이런 문제를 저희 당에서 제출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28일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지역구에서 각 의원들이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관련해서 장관들 전부 뭐 출마시키고 또 뭐 청와대도 막 출마시키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관 청문회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현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구에 이렇게 내려와서 일하는데 한계가 있고 12월 28일이 지나야 바닥을 좀 더 주민들하고도 밀착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도 품격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 선배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당의 고문인데 이렇게 지금 저런 모습을 보고 일부 의원들이 너무 극렬하게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또 현역 의원도 아니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대립각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판에서 방지가 났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안 나가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여기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오늘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 나는 안 나가야 된다고 본다. 눈지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어떤 정치를 하든지 간에 이낙연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나간다. 나가게 되면은 저하고는 전hen이 되겠습니다. 정치는 어차피 당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이 2016년 당선이 된 것도 다 민주당 옷을 입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저는 탈당을 안 할 것으로 신당 창당을 안 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끝낼까요? 네. 친낙계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뭐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류 체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친명계 지금 친명파리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경선 때 정말 열심히 이낙연 후보를 여러분이 안에서 도왔던 사람인데 본선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를 엄청 도왔어요. 적분이겠습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그랬죠. 광주가 왜 84%가 나옵니까? 그런데 한 번 도왔던 것을 평생 낙인 찍듯이 찍어가지고 뭐 수박이네 뭐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뭐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 하면 되지 뭐 친낙계가 어쩐다 이거 분류체계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유가 세 가지다. 그러긴 해. 야 지난번에 의정보고 때 내가 밝혔잖아요. 이 개파로 나누고 이렇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어를 안 써도 다 알아버려. 내 말이 커. 내 말이 크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병훈이 마저 저렇게 신당에 대해서는 반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오히려 더 낫죠. 알겠습니다. 그분의